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에 62회 용인 성남 지역에 운이 좋게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한 시간들 쭉 돌아봤을 때, 교수님 뵙고 거기서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1일부로 직보반을 갔는데, 생각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6월 8일 날인가가 첫 토요일 날 개강일이었습니다. 그냥 가방 메고 가서 해야지 하고 갔더니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갭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주변에 공부하는 분들 보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준비해서 노력하면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합격됐기 때문에 쉽게 합격하는구나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공부하는 양이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걸 보는데 솔직히 겁도 되게 많이 났고, 저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정도였다면 훨씬 전에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아니면 진짜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지도해 주시는 거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최대한 시간 내에서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빠져서 다른 데 안 보고 쭉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 소감에도 썼지만 운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훨씬 더 성적도 잘 나오고 많이 알고 있는 선배나 후배, 동료들이 비선되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준비도 있고 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져서 이렇게 합격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전에 이렇게 쓸 때는 거기는 솔직히 제가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우수하게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서 막 있으면서 합격이 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하시면서 다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래도 방법들을 찾아보고 계신데 제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면서 결정한 거는 어차피 말씀드렸을 때 취사선택하실 것이고, 제가 하나의 의견으로서 그게 저 부분이 나하고 맞겠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작년 6월 8일부터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강의를 쭉 들었고, 그 이후에 강의 들었던 내용들을 본문 계속 반복했고, 작년에 12월 후반, 하순부터 해서 모의고사반 2개 학원을 하면서 모의고사하고 본문을 병행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강의 듣고 본문 준비하고 모의고사하고, 아마 패턴은 비슷할 건데 이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고민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좀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제가 그럼 핵심적으로 제 공부할 때 혼자, 저는 이제 독서 실수하다가 공군 아파트 독서실인데 쫓겨났습니다. 타고 나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4개월 공부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요. 방에서 도서관을 안 가고 그냥 방에서 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하루에 밖에 안 나가는 날은,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시간 빼고 그냥 뭐 돌아다니는 이런 걸 거의 안 하고, 비 오고 뭐 이런 날은 100m도 안 걷습니다. 그리고 말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 게 되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고 답답하고 막 짜증나는데 누구하고 얘기하고 풀 게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최적의 공부 방법이 있을 건데, 뭐 누구나 개인의 특성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표준화된 방법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항상 갖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정립한 사람은 합격해서 이제 가버리니까 이걸 그냥 떠나는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그리고 아직 합격이 덜 되신 분들은 이제 맞나 틀리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는 강의, 법문, 모의고사 이 부분에서 강의를 처음에 이제 듣고 동영상 강의가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과했습니다. 동영상 강의 처음에 별로 안 들었습니다. 강의 듣는데 진행할 때는 예비군법 들으면 나간 진도만 저는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습 부분을 한 번 정도 읽어보고 강의 받으러 갈 때, 그리고 복습 위주로 해서 강의 받은 내용을 계속 법문을 가지고 어차피 결론은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 다 끝나고 12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문 부분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고민을 해서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 볼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좀 일이 있어서 지금 미국에 갔고 애기 하나를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밥 먹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허비되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밥하고 뭐 설거지 이럴 때 강의를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병역법인데, 왜냐하면 양이 많다 보니까 다른 거는 예비군법, 통방법, 민방위법, 병역법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는 그 기간이 되니까 계속 반복이 그래도 된 겁니다. 근데 얘는 마지막 강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복 시간이 적었던 겁니다. 굉장히 조금 부담도 되고 양도 많으니까 반복도 좀 적었고, 그래서 병역법을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분야, 앞쪽 50 몇 페이지까지 돼 있는 그 부분, 그리고 동원 파트 이런 부분 뭐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수한 반복을 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흘러 들어가는데 안 들려도 흐름이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느껴서, 아, 강의는 들어야 되는구나. 그 대신 시간을 내서 듣는 것보다는 버려지는 시간에 강의를 듣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다른 그 병역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이 잡히고, 그러면 통방법, 민방위법 이런 또 강의는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들려야겠다. 들리지 않더라도. 근데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중간중간 강의를 하실 때 놓쳤을 수도 있고 들었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던 부분들이 리와인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버려지고 짜투리 된 시간들을 반드시 활용해서 듣는 게 좋다는 게 제 강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 같은 경우에 법문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두 개 정도 있어요. 괄호 넣기를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코드가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괄호 넣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괄호 넣기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괄호 넣기를 해보는데, 만약에 공부가 돼 있는 상태라면 제가 생각하는 그 상태는 1.5배 길어져도 그냥 읽는 시간보다 1.5배 정도의 시간이 내가 괄호 넣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괄호 넣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좀 일찍 시작한다면 한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괄호 넣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계속 할 수는 없고 이제 적정하게 법문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끼워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괄호 넣기는 그래서 반드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병역법 괄호 넣기는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 꼬아내지 않는 부분들이 병역법이기 때문에 법문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병역법을 괄호 넣기 하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법은 그냥 법문을 가지고 하고 3개 과목은 괄호 넣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건 1.5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좋다. 근데 이것도 숙달이 막 되고, 통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좌측에 보고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미지로 스크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하시다 보면 될 건데, 그렇게 된 상태면 이 괄호 넣기도 거의 뭐 유사하게 가집니다.
그게 안 되는 거는 제가 민방위가 잘 안 됐는데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이겨놓고는 저는 그 모의고사 들어가서는 일주일에 법문을 2번 보고 2주일에 가로넣기를 1번 한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병역법은 가로넣기 안 하고 3과목만. 그러면 저희가 모의고사를 2주 차에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2개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첫 주는 완전히 풀로 쉽니다. 그 다음 주에 목요일하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해서 시험이 목요일날 한 번 있고 주일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그 목요일과 주일이 다 빠집니다. 이때 조금 더 미흡한 것들이나 좀 봐야 될 거 그때 좀 봤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한다면 이때도 모의고사를 1주 차에 하나라도 좀 봐서 모의고사에 좀 더 적응을 좀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 굉장히 법문 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접하면. 그리고 2주 남았을 때는 저는 2주 남았을 때는 이제 그거를 이틀을 한 번 코스로 했습니다. A, B1, A1, B1 해가지고 9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는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를 했는데 이때 정도 되면 틀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한편으로는 오류인데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내서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서 확장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오답 노트라고 하는 오답을 체크하는 요소들이 적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조치할 시간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도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한 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아침에 6시 반이나 7시부터 해서 9시까지 통방법은 짧으니까 그걸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오후에 예비군법 4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병역법은 ABC에서 3파트로 나눴습니다. 야간에 병역법 A부분을 한 3시간 그리고 다음날 B일에 2시간을 민방위를 하는데 이날은 저는 이제 6시에 일어났는데 9시까지 원래는 3시간인데 좀 스트레칭하고 좀 여유를 가지려고 통방법 때는 2시간을 했고 민방위를 하는 날은 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를 끝내는데 이때 좀 못 끝냈다. 그럼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조금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병역법 B, C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욕심에 그거를 2달 전이나 3달 전부터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받아들이다는 어려운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공부가 됐다면 그 기간을 줄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후에 굉장히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득점이는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때 떨어진 240명이라는 예비 응시자들이 벌써 저희 소래공대 같은 경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3대1 확보되어 있습니다. 후반기에 유입되어 있는 분들 포함하면 최소 4대1, 5대1 소래공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대위분들하고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한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인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고득점을 확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웠다고 해서 이번 어려웠으니까 문제 좀 덜 맞아도 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응시하는 인원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고득점에 형성되어 있는 저희가 소련 같은 거 80명 뽑는데 80명의 합격권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고득점 권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 시험 봤는데 나름 생각해보면 6번이나 문제를 내는 곳에서도 80% 정도는 좀 평이하게 낸다. 가면 얼토당토하고 이런 것도 문제로 내네 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한 80%를 보고 20%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 20%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만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거였는데
이 저는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문을 암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여기도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법문을 읽을 때 처음 모를 때보다는 읽어가면서 상승이 좀 빠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숙지가 기본적인 부분들이 숙지가 되면 법문을 읽어도 이 상승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법문을 70번 읽은 사람과 80번 읽은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 50번 읽으면 합격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 그걸 50번이라고 본다면 50번을 넘어갔을 때 70번이냐 80번이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게 뭐냐? 20%의 난이도 조절하는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법문을 읽을 때 예북은 법규 보류자를 외웁니다. 법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50번 읽었을 때나 70번 읽었을 때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잊어먹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갈 때 이때는 법규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는 상황형으로 이 부분들이 풀려졌을 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을까? 어떤 상황으로 나오더라도 내가 이거를 체크하고 실수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빠르게. 이 부분을 고민하지, 제가 이제 실패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본문만 계속 읽으면 그대로 나오면 맞추는데, 이걸 상황형으로 한다면 맞추더라도 시간이 걸리거나 확신이 없거나. 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서 저는 공부의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이때 그런 정리들, 제가 통방법에서 막 틀렸던 게, 죄송합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겪었던 오류들을 좀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통방법이 양이 적지만 처음에 다 외운 것 같은데도 자꾸 틀립니다. 시험 풀다 보면. 그 대표적인 걸로 통제구역하고 대피명령이 있는데, 통제구역에서 통상 낼 때는 작전지휘관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지역군 사령관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오답으로 내는 포인트는 지역군 사령관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막 풀다 보면 A 부분에 지역군 사령관이 있고 B의 지역군 사령관, 오답이 두 개 있으면 이걸 풀 때는 긴장하고 막 풀다, 그 지역군 사령관 틀렸어. 이거 풀 때는 또 이걸 간과하고 또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큰 덩어리로 묶음을 접어서 그 통제구역 부분에서는 지역군 사령관이 안 나와. 이렇게 큰 틀을 묶어 놓으면 그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 풀 때. 틀릴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 시점에 상황으로 나왔을 때 크게 대비될 때 이거하고 이쪽하고는 비교돼. 이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법문을 끌어다가 오답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오답을 냈을 때 이건 식별을 이렇게 해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이 노력들이 차라리 10번을 더 읽으면서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그걸 찾아내고 묶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로. 근데 이걸 정리를 했는데 잘 안 봐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이 교재에다가 거기다가 빈 공간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체크를 해놓고 읽으면서 그 부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틀리지 않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별도 적는 거 저는 적으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정리하지 않고 본문만 읽으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벌칙 같은 경우에 병원법 같은 경우에 한번 정리를 해놓으니까 정리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강의 들을 때 법문 정리를 그때 했는데
벌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때 제 나름의 정리, 교수님이 주시고 하신 거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 벌칙을 안 봐도 뭐 잊어먹지 않고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벌칙 역시도 이미지화해서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번 안 봐도 우리 뭐 밥 먹을 때 보고 화장실 가서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오래 남는데 한번 명확하게 되면 또 계속 기억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엔드 스테이트는 딱 찍어서 이게 식별이 되는 게 마지막 모습이야. 이렇게 그게 됐을 때는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뭐 말씀을 이렇게 쉽게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어려울 거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는 강박관념. 야, 이 시간에 빨리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을 건데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제가 겪어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뒤쪽에 가니까 시간이 좀 남았던 부분들이 제가 본문을 100번 읽은 것보다 80번 읽고 20번의 시간을 이걸로 활용을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본다면 그게 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겪었던 그런 오류들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저쪽 우리 합격자분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족하지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드리고 물론 교수님이 뭐 친절하게 다 이렇게 답 주시고 저기 하시는데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저희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